제가 없는 동안에도 그 많은 분들이 열심히 명상 수련을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제가 한 번씩 이렇게 없는 시간도 나름대로 뜻깊은 의미가 있는 시간이었지 않을까 싶습니다. 제가 대략 한 2년에 한 번 정도 이렇게 한 20일에서 25일, 30일 뭐 이렇게 혼자서 여행을 다녀오는데 나름대로는 그 점검도 할 겸 공부도 될 겸 해서 그 최종 목적지 가장 먼 곳에 돌아오는 비행기표만 하나 끊고 그냥 끝까지 어쨌든 가야 됩니다. 나름대로는 뭐 어떻게 보면 미션이기도 하고 일종의 그 순례자의 일 같은 그런 것도 있으면서 그냥 오롯이 전혀 낯선 상황에 제 자신을 던져놓습니다. 평상시에는 굉장히 안정되고 그냥 편안한 생활을 하는 편인데 그러다 보니까 복잡한 세상을 살아가는 일반인들과는 거리가 있을 수도 있고 근데 이런 그 여행을 통해서 저는 아주 그 짧은 시간에 압축된 다양한 삶의 모습을 체험을 합니다. 거의 매일 걷고 움직이고 버스 타고 이렇게 움직이면서 나를 한번 이렇게 흔들어 놓습니다. 그러면서 어떤 것이 드러나는가, 무엇이 다가오고 무엇이 물러나는가, 계속적으로 움직이면 먼저 계속 땅이 바뀝니다. 그 풍토가 다르고 자라는 식물들이 다르고 그 지역의 환경들이 다르고 그리고 기온과 날씨, 습도가 다르고 또 시간도 계속 바뀌고 그리고 사람과 문화 이게 또 계속 바뀝니다. 거처하는 숙소도 계속 바뀌고 먹는 음식도 계속 바뀌고 사람들이 살아가는데 필요한 이 돈도 계속 바뀝니다. 그러니까 한 번씩 이 정신이 없을 때가 있습니다. 몸도 그냥 막 전혀 다른 것들이 그 뭘 먹어야지 해서 이렇게 그 찾아 먹는 여행이 되지는 못합니다. 그냥 가다가 길거리에서 현지인들 먹는 것들 그냥 적당하다 싶으면 그냥 먹는데 이게 몸에서는 전혀 다른 것들이 막 들어오니까 몸도 혼란스러워하기도 하고 이런 여행에서 여행의 고수들은 어디에서 표시가 나는가 하면 이게 바뀔 때 잔돈이 최소화됩니다. 처음 가는 사람은 그냥 이 돈 개념이 막 없기 때문에 지폐만 주고 잔돈을 쓰고 살아가죠. 전혀 색다른 곳에 버스를 타거나 기차를 타고 툭 떨어졌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것은 첫 번째 내가 지금 어디에 있는가, 그 다음에 내가 가야 할 곳은 어느 쪽인가. 그래서 이것은 명상과 연관돼서 제가 늘 이야기하는 존재의 상태, 나의 모습, 나를 아는 것과 방향성, 이것이 늘 중요한 문제가 됩니다. 먼저 떨어져서 이제 숙소를 찾아가야 되고 숙소에 짐을 풀고 나면 저는 무조건 나갑니다. 그래서 그 도시에서 가장 알려진 곳이나 중심가로 일단은 갑니다. 가는데 가능하면 걷거나 버스, 지하철, 트램 이런 대중교통을 이용합니다. 그러면서 첫 번째 전혀 다른 교통 시스템, 나라마다 다르죠. 이게 버스표를 어떻게 하는지, 교통카드를 사는지,
어떤 데는 차장이 있고 어떤 데는 기계가 있고 빨리 그걸 이제 습득을 해야지 대중교통을 이용을 하게 됩니다. 그럼 대중교통을 이용하면 장점이 가면서 그 도시를 천천히 다 이렇게 투어하듯이 둘러보면서 파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숙소를 정한 뒤에 무조건 나가서 거기를 갔다가 돌아다니고 들어오면 대충 교통 시스템이나 그 주변들이 파악이 됩니다. 그러고 나서 들어와서 숙소 주변에 먹을거리, 식료품 가게나 식당들이 파악되고 나면 이제 여유가 생깁니다. 대중교통에서 지하철과 버스, 트램을 자유롭게 이용하게 되면 이제 어디든지 마음껏 다닐 수가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또 좀 익숙해지려고 하면 알만하다 싶으면 또 떠나야 됩니다. 자, 시베리아 횡단열차 보통 이제 사람들은 이렇게 만나더라도 스쳐 잠깐 스쳐 지나기가 십상인데 이제 시베리아 횡단열차를 타고는 3박 4일을 가니까 그 중간에 이제 같은 칸에서 사람이 바뀌기도 하고 그러는데 긴 시간을 가니까 이제 사람을 조금 더 이렇게 깊이 볼 수가 있습니다. 거기서 제가 느낀 거 하나는 사람을 이렇게 두 종류로 나누어 볼 수 있다면 열린 사람과 닫힌 사람. 대표적인 사람이 아까 그 이야기했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인데 덩치도 컸어요. 이 친구는 타자마자 잡니다. 이 위층 칸에서. 그러더니 다른 사람과 이야기할 어떤 그런 그것도 그냥 이렇게 시계가 11시가 넘었는데 피자를 꺼내서 먹어요. 그리고 또 잡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보면 이 세계가 굉장히 이렇게 답답한 그리고 좀 미련한 그런 사람. 순박한 면은 있지만은 다른 사람과 어떤 특별한 어떤 그걸 이렇게 연결 채널이 형성이 잘 안 되는 그런 사람이었던 것 같고, 한 사람은 턱 이렇게 받은 인상이 열린 사람이구나. 보통 사람들은, 러시아 사람들은 자기를 러시아 말 외에는 잘 이렇게 그걸 안 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영어 쓰는 사람은 거의 못 봅니다. 그 대화가 잘 안 되죠. 거의 대부분이. 근데 이 사람은 이렇게 첫 번째 느껴지는 것이 이 다른 사람에 대한 이렇게 배려, 그리고 생소한 저를 만났잖아요. 그러면서 이렇게 최대한 이렇게 허용하고 열어주는 모습이 있습니다. 나이가 42이었는데 되게 이렇게 생기기도 멋있게 생겼어요. 근데 큰애가 22인 걸 보면 내가 결혼 일찍 했네. 그러니까 되게 일찍 안 했어요. 고등학교 졸업하고 바로 애를 낳았으니까. 그런데 22 작은 건 딸이고 그 밑에 애가 18, 근데 막둥이가 8인가 7인가 그랬어요. 여자애인데. 항상 핸드폰에 자기 가족들인데 다 참 행복한 가정 같은 그런 느낌이었는데, 역시 열린 사람은 제가 느낀 그 느낌이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결혼해서 애를 낳고 뭐 했으면 그런데도 항상 이렇게 발전하는 그런 느낌을 받았어요. 그래서 아마 사업을 하는 것 같은데 그것도 잘 되는 것 같고, 다른 사람에 대해서도 되게 호의와 친절, 배려 이런 게 열려있고, 열차 한 칸에서 책을 읽는 사람을 딱 2사람 봤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 이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어떻게든지 서로 이렇게 열려 있으니까 주고받은 소통이
항상 준비되어 있고, 그래서 열린 사람은 항상 이렇게 열려 있기 때문에 성장하고 성숙해지는 그런 면을 거기에서 제가 보았습니다. 그 다음에 쭉 많은 사람들을 이렇게 스쳐 지나가든지 어떻게 하면서 쉽게 제가 이렇게 보는 방법은 길을 물어보면 묻는 것에 대해서 반응하는 사람들의 이 모습이 천차만별입니다. 보통 이제 사람들은 이 사람이 친절하구나 불친절하구나 이렇게 보는데 그것에서 벌써 열린 사람과 닫힌 사람이 드러나고, 그리고 제가 그 소통에서 항상 소통하려면 다른 사람과 나와 주고받음 연결이 진행돼야 되는데, 닫힌 사람들은 보통 일방적입니다. 그냥 자기 생각에서. 근데 열린 사람들은, 소통이 되는 사람은 상대방 입장에서 이야기를 해주고 설명을 해줍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내 입장에서 설명을 해주기 때문에 되게 알아듣기가 좋고 찾아가기가 쉽습니다. 자, 여행에서 제가 이런 보통 사람들은 잘 하지 않는 여행을 하는 이유 중에 하나도 사실은 체험입니다. 경험. 그러니까 대중교통을 이용하면서 그 사람들의 삶 속으로 깊숙이 들어가게 되면 얻게 되는 것이 깊은 체험을 합니다. 그 사람들의 어떤 생활 방식, 스타일, 그래서 그전에는 막연하게 그냥 책에서나 글로서 알고 있던 러시아, 이것이 쭉 그 속을 들어가 훑으면서 그 사람들을 조금 이해가 되고, 역사, 문화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유럽에 대한 어떤 것이 새롭게 저에게 이해의 폭을 넓혀주게 된 것 같습니다. 이 기간 동안 저는 떠나 있었습니다. 그죠? 그렇지만 우리는 서로 연결이 되어 있었습니다. 모든 것은 서로 연결되어 있지만 또 저는 떠나 있었습니다. 연결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면 관계입니다. 그죠? 연결은 서로 연결되어 있음으로 해서 관계 지어지는데, 이 관계의 양상이 어떤 모습일까? 각 사람들 마음 안에는 어떤 다른 대상에 대한 무게와 크기가 다르게 자리 잡고 있습니다. 여러분 각자의 마음속에 제가 자리 잡고 있는 크기와 무게가 다릅니다. 그죠? 각자가 다를 겁니다. 저한테 있어서 저는 가능하면 똑같이 대하고 생각을 하려고 하지만 그래도 크기가 다를 수가 있을 겁니다. 부부 간에도 그럴 것이고 부모 자식 간에도 그럴 것이고, 이 무게와 크기가 크면 클수록 이 연결에 있어서 거리는 가깝습니다. 실질적으로 멀리 떨어져 있더라도 이 크기가 크면 가까이 있는 겁니다. 연결에 있어서는, 보이지 않는 연결에 있어서는 가까이 있습니다. 이것이 작을 때는 가까이 있더라도 멀리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다른 하나는 이 크기와 무게가 플러스인 경우가 있고 마이너스인 경우가 있어요. 밝은 무게와 크기를 가진 것이 있고 어두운 무게와 크기를 가진 것이 있습니다.
이 어두운 마이너스에 해당되는 무게와 크기는 클수록 어둡기 때문에 안 좋은 영향을 계속 서로에게 줍니다. 플러스 밝은 무게와 크기는 클수록 서로에게 빛을 주고 에너지를 주고 힘을 줍니다. 자, 우리가 살면서 남겨지는 제가 존재의 상태 중에 일부분도 이런 겁니다. 살면서 우리가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는데 그 사람들과 나와의 관계에 있어서 보이지 않는 부분에 있어서는 내적으로 그 무게와 크기가 각자 밝은 무게와 크기로서 크게 서로에게 자리 잡고 있을 때 물질적으로는 떨어져 있다 할지라도 보이지 않기는 굉장히 크게 가까이 연결되어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이 부정적인 경우에는 이것을 줄여야 됩니다. 그래야지 서로에게 나쁜 어두운 영향을 줄여나갑니다. 자, 이런 면에서 우리가 현재의 삶을 놓고 볼 때도 사람들은 서로의 인간관계에 있어서 굉장히 스트레스를 받거나 힘들어하거나 부정적으로 고통받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이럴 때는 가급적 이러한 내적 보이지 않는 부분에 있어서 무게와 크기 마이너스에 해당되는 것들을 줄여나가고, 그렇지 않을 때는 거리를 띄워놓았을 때 서로에게 미치는 영향을 줄이게 되고, 우리가 명상을 통해서 계속적으로 부피가 크고 비중이 큰 각자의 모습들을 내 안에 간직하고 나도 큰 크기와 무게로서 서로에게 빛과 에너지를 공급하는 그런 존재의 상태가 되기를 바라면서 우리는 명상을 하며 닦아나갑니다.